수로왕과 허왕후가 혼이 나고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은 김씨가 됐고 가락국의 2대 거둥왕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제 허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아들은 다 그 불가의 귀위에서 이제 숙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김씨와 허씨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씨가 왜 여기 왜 나오냐라고 생각이 되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사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역사 사료가 꼭 이제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여러 구전 사료와 각 집안에 내려오는 족보들도 다 이제 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가락 성씨를 통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살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락종친회 하면은 가락종친회는 김씨도 있고 허씨도 있고 이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락종친들끼리는 서로 김씨와 허씨와 이씨들도 서로 관습적으로는 이제 서로 결혼을 안 하죠. 그래서 요 사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족보가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자기네 시조가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족보들이 있는데, 그 족보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족보들은 조선 후기에 이제 사대주의가 아주 극도로 이 기승을 부릴 때, 우리 조상은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 족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왕건이 고려를 세우니까 중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귀화를 하는데, 이 중국에서 귀화한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죠. 그런데 이제 같은 세력이었던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거 들어온 겁니다. 또 하나는 고려 때 뭐 노국대장 공주라든지 여러 이제 원나라 공주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들이 올 때 따라왔던 호위무사들 중에 이게 눌러앉은 성씨들이 있어요. 뭐 연씨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런 이제 여러 다양한 족보들이 있는데, 이 가락 성씨들의 족보는 좀 이제 유래가 뚜렷하게 적혀 있는 이제 그런 족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해김 씨는 우리나라 이제 최대 성씨죠. 아마 500만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해김 씨는 분명히 수로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김유신까지 이렇게 쭉 이제 연결되는 그 족보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로왕과 허왕후가 혼이 나고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은 김씨가 됐고 가락국의 2대 거둥왕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제 허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아들은 다 그 불가의 귀위에서 이제 숙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김씨와 허씨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씨가 왜 여기 왜 나오냐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씨가 가락종친회에 들어오게 되는 사연이 있어요. 그 허씨 중에서 이제 허왕후의 23세 손인 허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라 경덕왕 때 이제 755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마침 이때 당나라에 안록산의 난이 발생해요. 이 안록산의 난이 결국 이제 중국 당나라를 몰락시키는데, 그 전까지는 당 현종이 이때 당 현종 때 일인데, 당 현종이 천년에는 개원의 치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국이 부유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 태종이 다스렸던 정관이란 연호를 써가지고 정관의 치와 그 다음에 당 현종이 뭐 다스렸던 개원의 치, 이 시기는 주보의 시를 보더라도 아주 풍요롭게 잘 살던 뭐 그런 걸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 유명한 역사상 최대의 미녀 양귀비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냥 남성들이 역사서 쓸 때 보면은 항상 왕은 훌륭했는데 뭐 여자가 한 명 껴가지고 그때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사마천이 사기에서부터 시작한 그 왕이 잘못될 때는 항상 뭐 미녀인 여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걸 갖다 덮어 씌운 건데요.
그런데 그건 뭐 왕이 그 양귀비하고 사귀고 나서도 정치 잘하면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 양귀비에게 덮어씌울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인제 안록산의 난 때문에 송나라 지금의 사천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가 결국은 양귀비를 거기서 자살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안록산이 쳐들어올 때 신라에서 사신으로 갔던 이 허기라는 그 신라 사람이 도망가는 당현종을 쫓아 가지고 촉까지 간 거예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뭐 사신으로 갔다가 저기는 와 보니까 혼란스럽구나 하면 다시 귀국하면 됐을 텐데, 굳이 인제 피난하는 파천하는 황제를 따라 가지고 갔으니까, 거기까지 촉까지 따라왔으니까 이 당현종이 아주 가상해 가지고 자기의 성씨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성씨가 이씨예요. 그래서 처음에 당나라 개국시조가 이연이고 그다음에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죠. 그러니까 다 이씨들인데 당 그 현종은 아마 이현기인가 그런데요. 당현종이 황성 이씨성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허귀가 이제 허왕후의 23세손인데 이름을 갖다가 황제가 내려줬으니까 성을 갖다가 이허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허귀의 10세손이 이허겸인데, 그러니까 이허귀, 이허겸 이런 걸 보면 요즘에 그 여성들 중에서 왜 우리가 아버지 성만 따냐, 어머니 성까지 따자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성에서 한자, 어머니 성에서 한자 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때 천몇백 년 전에 이 허씨들이 다 실천한 거예요. 그 후로 이 허씨들은 앞에 이자를 쓰고 당나라에서 하사받은 황성 이자를 쓰고 그다음에 허자를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허기, 이허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내려와서 그 황성을 받았지만 우리의 원뿌리는 그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표시하는 건데요. 그 이허기의 10세손이 이허겸인데, 이허겸이 이제 그 이남 일녀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이허겸의 이남 일녀 중에 딸이 김은부라는 인물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김은부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3명의 딸을 낳는데, 이 3명이 전부 다 현종의 그 왕비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허겸의 고손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자겸이에요. 그래서 이 현종의 비를 갖다가 그 인주로 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주이씨, 나중에 이제 인천이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락동친회에 김씨뿐만 아니라 그 허씨가 있고 김혜허씨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씨, 인천이씨를 경원이씨라고도 하는데 인천이씨가 가락동친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양천허씨도 있어요. 양천허씨는 뭐냐면 공암허씨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서울 양천구가 옛날에는 공암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허씨가 허선문이라는 김수로 왕과 허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허선문인데, 허선문이 양천 지역에 상당히 부를 일궜습니다. 그러다가 세조 왕건이 일어설 때 막대한 식량을 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조 왕건이 양천 이쪽이니까 그 당시 이제 공암을 본거지로 해가지고 공암 허씨라는 본관을, 공암을 내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공암 허씨가 지금의 이제 양천 허씨가 된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전라도 태인 허씨도 가락동친회인데요. 여기는 이제 허사문이란 분이 이제 시조인데, 이 허사문에게 고려에서 그 지역을 본관으로 내려줘가지고 이제 태인 허씨도 가락동친의 일원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가락동친들이 아주 구체적인 자기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록들은 우리가 역사 기록이 아니냐 하는 거죠. 당연히 역사 기록들이죠. 그러니까 가락동친회를 이렇게 보면은 가락동친회가 뭐 다 이거 합쳐가지고 약 뭐 한 600~700만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남한 강단사학에서 말하는 논리대로면 가락동친회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3세기 말에야 가야가 건국했다는 거고,
김희로 왕과 허왕우가 혼인했다는 건 다 전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700만 가락정치인들도 다 전설상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쪽 가락정치인에서 나오는 그 뭐 김해김 씨나 특히 이제 호씨에서 갈라진 인천희 씨나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구체적인 사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사료로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저거 뭐 고려사 아니면 삼국사기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역사의 자세냐 하는 이야기 드린 거죠. 또 실제로 지금 수많은 가락 정치인들이 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문헌 기록도 있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구전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도 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했고 그 호황우가 48년에 아유타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 이런 오히려 가락정치인이란 그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